친구들 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구에 대한 종목을 함께 배워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배구의 경기 기능 중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경기 기능 두 번째 시간으로 리시브와 패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리시브와 패스는 배구 시합을 하기 위해서 실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경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듣고 리시브와 패스는 왜 중요하고 어떠한 특성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구의 경기 기능 첫 번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배구 시합을 하기 위해서 랠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능인데요. 크게 언더핸드 서비스와 오버핸드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언더핸드 서비스, 오버핸드 서비스. 크게 언더핸드, 오버핸드 두 가지로 나누긴 하지만 실제로 오버핸드 서비스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배구 연습을 할 때 좀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많은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서비스는 게임을 시작하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고 강하게 넣으면 바로 득점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방법으로도 아주 유용한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하고 같이 배구 경기를 하다 보면 서비스 실수를 해서 상대편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서비스는 누구나가 다 모든 선수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서비스가 자신이 없으니까 너가 나 대신 해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배울 리시브와 패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브는 상대팀에서 넘긴 공을 수비수가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상대팀에서 우리 편 코트 쪽으로 공격을 해서 배구공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 공을 받아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수비 전담 선수, 수비 전문 선수, 리베로라고 하는 선수가 많이 받기도 하지만 꼭 리베로만 그 수비를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공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 편 코트 쪽으로 공이 넘어오면 누가 이 공을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선수들이 수비 자세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비수가 받아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리시브고요. 리시브와 동시에 그 공을 누군가에게 보내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바로 세터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받자마자 그 공을 세터에게 안정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패스인데요. 이게 잘 돼야 세터가 안정적으로 볼을 세트업 해주고 그러면 공격수가 그 세트업된 공을 강력하게 스파이크를 한다든지 또는 뭐 페인팅 공격을 한다든지 공격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리시브와 패스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기능이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보시면 리시브 기본 자세, 준비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쪽에 중심을 둔다. 다시 말하면 몸의 중심이 뒤꿈치 쪽에 후방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발가락, 몸의 앞쪽으로 좀 이렇게 몸의 중심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리는 좀 넓게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기저면을 넓게 해서 그 체육관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내 몸의 이 면적을 최대한 넓게 해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취해야 된다라는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요. 부드럽게 어깨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두 팔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서 손에 맞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있는 이 넓은 팔뚝 부분으로 공을 리시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릎은 뭐 90도 정도로 구부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이 내려오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자세에서 완전히 바닥 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많이 앉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정면에 높은 공을 리시브할 때는 이렇게 오버핸드라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받는 방법이 있고, 이 선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공이 온다라고 하면 오른발을 좀 앞으로 빼서 이렇게 언더핸드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리시브하는 자세가 될 수 있겠고요. 선수를 기준으로 공이 왼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왼쪽 다리를 좀 더 옆으로 빼서 두 팔을 앞으로 뻗어서 리시브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으로 오는 공인데 낮은 공일 경우에는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자세를 낮춰서 공을 받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오는 공인데 낮게 온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보다 무릎을 좀 더 빼고 자세를 낮추고 왼쪽으로 공이 낮게 날아온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사진보다는 더 몸의 위치를 낮게 해서 리시브를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시브는 일단 공을 받는 거고요. 그 리시브된 공을 세터라는 선수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그거를 패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패스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는 우리 교과서에는 포어암 패스, 그 다음에 오버핸드 패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포어암 패스는 언더핸드 패스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손을 아래로 내려서 공을 올려치는 방법으로 허리 아래로 오는 낮은 공을 받아서 패스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공이 나에게 날아올 때 내 허리보다 낮게 공이 날아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포어암 패스 자세를 취해서 언더핸드 자세를 취해서 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허리보다 좀 더 높이 공이 온다 또는 뭐 어깨 높이 이상으로 공이 날아온다 그러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버핸드 리시브 패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어암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발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하고 무릎을 구부린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리시브 준비 자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이 떨어지는 지점으로 재빨리 이동을 하고요. 패스할 때 무릎을 같이 펴고 공을 이렇게 방망이로 공을 때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팔 전체로 공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 주듯이 무릎을 같이 펴면서 공을 들어 올려 주듯이 하는 느낌으로 세터에게 패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더 확대된 그림을 보면요. 두 손을 서로 말아서 쥐고 손목을 젖혀서 팔꿈치가 펴지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팔꿈치가 펴져 있죠. 그 다음에 공이 맞는 위치는 손목보다 약간 위쪽. 다시 말하면 이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넓은 이 팔뚝 안쪽 부분으로 공을 리시브하고 동시에 패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언더핸드 또 뭐 포어암 이런 걸 연습하다 보면 이 손 끝에 공을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이 닿는 면적이 이렇게 팔뚝의 넓은 면적보다 좁은 면적으로 닿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에 맞기 때문에 리시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도 정확하게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리시브 할 때는 포어암 패스를 할 때는 손목 위쪽에 팔뚝의 넓은 부분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버핸드 패스입니다. 손으로 공을 감싸쥐듯 양손으로 튕겨내서 패스하는 방법으로 동료들에게 정확하게 패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양쪽 팔꿈치를 안으로 구부리시고 그 다음에 양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가까이 위치하면 손가락 사이에 작은 삼각형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팔 전체로 큰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세에서 손은 내 이마 위에, 머리 위쪽으로, 이마 앞쪽으로 위치하게 해서 손목을 뒤로 젖히고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주면 손의 모양이 삼각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연속된 그림을 보면 공의 아래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을 앞쪽으로 내디딘 채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양발이 앞뒤로 자기가 편한 발 한쪽 발을 앞으로 빼고 앞뒤로 좀 넓게 취한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공이 닿는 순간에 공을 감싸서 바로 튕겨줘야 되는데 이때 발목, 무릎, 허리, 손목, 어깨 이런 모든 관절의 반동을 함께 이용해서 좀 탄력 있게 공을 튕겨내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오버핸드 패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림으로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학교에 나와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원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어암 패스 때 공이 자꾸 뒤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을 받았는데 공이 뒤로 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왔는데 뒤로 간다는 얘기겠죠. 포어암 패스를 할 때 팔을 펴는 각도는 공이 날아가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즉 팔을 위쪽으로 들게 되면 공은 위나 뒤쪽으로 향하게 되고 팔의 각도를 낮추면 공은 앞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팔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여주면 당연히 공이 날아오면 이 각도로 맞게 되면 지금 한 뭐 대략 45도가 된다고 하면 이 공을 맞게 되면 반사가 그대로 앞으로 나가겠죠. 하지만 이 팔의 각도가 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면 공은 위로 올라오거나 날아오던 힘이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어암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팔의 각도를 아래쪽 45도, 이게 90도 간격이라면 몸 수직과 90도 간격이라면 포어암 패스는 45도 간격으로 팔을 내려줘서 공이 앞으로 이동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어암 패스를 했을 때 공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첫 번째로 팔꿈치를 쭉 펴서 공을 패스했는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팔꿈치를 굽히게 되면 공이 내 얼굴이나 내 몸 안쪽 또는 뒤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을 굽혀서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지, 낮게 날아오는 공을 받을 때는 이렇게 무릎을 많이 낮춰줘야 되고 비교적 높은 위치다 그러면 좀 덜 굽히게 되겠죠. 그래서 무릎을 굽혀서 나한테 날아오는 공의 높낮이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을 붙인 상태에서 윗부분에 공을 맞추는가, 다시 여기 옆에 그림이죠. 여기 지금 핑크색 원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공을 맞는가 안 맞는가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핸드 패스가 잘 안 된다면 공을 이마 위에 두고 패스하는가, 지금 이 위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하다 보면 이 팔이 더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이 앞으로 나와서 손목을 좀 부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야 하는 좀 어려운 동작이 나오는데 공을 내 이마 위에 올려놓고 패스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이 손바닥에 닿지 않는가. 사실 이 손바닥 전체에 공이 닿게 되면, 그리고 그거를 공이 약간 손바닥에 잠깐이라도 멈춰 있다가 하게 되면 캐치 또는 홀딩이라는 파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울을 범하게 되면 상대팀의 점수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공이 내 손에 멈춰 있지 않고 바로 튕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팔과 손목만이 아닌 몸 전체를 이용해서 공을 튕겨내는가, 좀 익숙한 친구들은 그 공의 강도에 따라서 손목이나 손가락 힘으로만 튕겨낼 수도 있고, 좀 강하게 온다 그러면 뭐 팔꿈치, 그 다음에 무릎 관절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팔과 손목만으로 공을 멀리 보내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의 관절을 같이 이용해서 좀 패스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구에 있어서 서비스만큼이나 중요한 리시브와 패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오늘 이 배운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고 몸으로 직접 해봐야 좀 익숙해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좀 숙지하고 있다가 우리가 학교에서 직접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